해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주식 고수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높게 올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왜 그 종목을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말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들만큼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죠. 말한 대로 했지만은 결과는 또 다르다는 모습. 그렇죠. 오늘은 왜 그렇게 시장의 고수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매매 기준, 그것을 따라 했을 때도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한계점을 알다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고수라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왜 차이점이 나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주식 고수들,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줄 때 특징 첫 번째, 그들은 상승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경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수익이 관심이고 상승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당연히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그런 매수 기준과 그런 종목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사서는 안 돼, 이런 종목은 위험해, 이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은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어떠한 종목을 샀을 때 더 큰 수익이 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설명할 때에도 상승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라, 그런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급등주 종목,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장 큰 내용이죠. 차트 중심의 매매 기준. 이건 저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똑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관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와 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차트 중심의 이런 매매 포인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뭐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에서 좋은 종목을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 설명할 때 차트 중심, 그리고 급등하는 이런 테마주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단기 매매 이외에 또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하다 보니까 가치 투자,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시는 그런 유명인 분들도 많이 이런 유튜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장기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이런 고수들, 현재 우리 상황과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이미 그들은 많은 부를 이룬 상황에서 심리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울러 전체 자산에서 이 투자금의 배분, 뭐 부동산이 60이다, 주식은 20%다, 이런 투자금 배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부를 이루어 놓고 그 중에서 주식 비중도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윳돈을 주식 투자에 전체 매매를 한다던가, 또는 심지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자를 내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에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이런 중장기 가치 투자,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장기 가치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 고수들이라 말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이런 차트 중심의 매매, 이런 것을 많이 종목에 실제 매매한 영상도 올리고
또 높은 수익률도 함께 올라오고, 그렇지만은 그런 자리에서 동일하게 유사한 종목을 매수를 해도 우리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제가 이 실제 매매했던 DB 하이텍을 차트 중심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제 영상에서 제가 이 21선에서 첫 번째 머리를 들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수익률을 얻었을 때 영상에서 종목을 함께 봤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참 매도를 잘 못했죠. 그 다음날, 다다음날 24일 23%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뭐 LG전자도 요즘에 크게 상한가도 치고 뭐 이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는 잘했지만 매도를 참 못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쉽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제가 이 종목을 보는 한계니까. 자, 이것을 떠나서 제가 이 종목이 오른 부분을 이제는 차트를 갖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일단은 눌림목 매매가 되겠죠. 그렇죠. 이 구간. 어떤 이평선이죠? 제가 봤던 건 21선이었습니다. 이 검은색 이평선. 21선 눌림목 양봉. 그래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좌측의 고점, 그렇죠. 좌측의 전고점 라인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나올 만한 그런 위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고점들, 1차적 최근의 고점, 그 뒤에 고점, 이것만 뛰어넘으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일봉상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한 요점은 눌림목 매매, 안정적인 21선, 또 21선 뿐만 아니라 이평선을 밀집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랜 기간 동안 쭉 이평선이 21선, 중요한 61선, 91선 다 여기에 밀집해 있죠. 한번 방향성이 나오면은 크게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일봉상의 차트 매수 기준입니다. 자, 분봉으로 단타 매매를 위해서 3분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고수라 불리는 사람들 차트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장이 23일날 마감하고 24일날에는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3분봉 22평선을 9시 20분 때부터 회복을 해주죠. 그런데 밀리지를 않고 쭉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 놨죠. 그렇죠? 주가가 저점을 낮추지 않는, 그리고 고점도 높이지 못하는 이런 박스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3분봉 22평선이라는 기준선을 지켜주고 있고 저점을 내려가지 않고 이 종목을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 이런 위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윗꼬리까지 이제 요 윗꼬리죠. 첫 번째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죠. 뭐죠? 그렇죠. 돌파 매매.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제 1차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돌파 매매가 나오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규 매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전고점 라인, 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깨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나오는데 이 라인을 깨지를 않고 있죠. 그렇죠? 이 저점을 지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추세라는 것이죠. 고점을 이제 또 높여야 됩니다. 이 고점이 점점점 높아져야 이 종목은 신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도세를 압도해서 주가가 분봉상에서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쭉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슈팅이 나옵니다. 고점이 높아진다.
추세가 완성되고 계속 간다는 것이죠. 저점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저점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준선인 3분봉 22평선도 잘 눌림에서 성공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분봉까지 이제는 고점을 슈팅이 나오고 대량의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코스피 200이 20% 이상 상승을 해주고 2시 18분에 23%, 20%가 넘는 상한가 못 가면은 조심해야죠. 그렇죠. 20%가 넘었잖아요. 코스피 200. 시가총액이 1조가, 지금은 1조 9천억인데 1조가 넘는 종목이 20%가 넘게 올랐다. 상한가 문 닫지 못하면 조심해야죠. 뭐 절반이라도 매도를 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봉도 단타 매매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이래서 일봉의 위치, 또 단타를 위한 분봉의 위치, 거기에서 이제 매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멈췄으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아, 저노마가 일봉에서 안정적인 20일 눌림목 매매, 거기에 하나 더 좌측에 뭐 정고점이 있다면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다. 자, 저노마가 분봉에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지 않고 3분봉 22평선이라는 기준선을 지켜주고 또 돌파 매매도 얘기를 하고 또 고점을 높이는 추세, 또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깨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것을 이제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렇다면 이런 위치에서 똑같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차트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 중심의 매매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20%가 넘는 날에 단순히 이 차트만의 모습 속에 전국 뭐 돌파 매매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렇게만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차트 이외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주가 지수죠. 코스피 200 종목이니까 코스피 200의 지수를 보면은 2.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즉 코스피 대형주들이, 코스피는 1.7% 상승했는데 코스피 200은 2.11%가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다는 것이죠. DB하이텍도 코스피 200이잖아요. 지수가 뒷받침 돼줬죠. 2%. 이런 종목, 아까 그런 일봉의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날 매수를 한다. 이런 날 시초가가 높게 올라갔다가 이제 장중에 계속 빠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런 위치, 동일한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 주가가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었을 때 결과가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봉에서 자리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샀다고 해서 이런 높은 수익률이 단순히 종목만을 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수라는 사람이 말했던 그날의 주가 지수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스스로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코스피 전체 업종 지수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3.7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5% 올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주가 지수도 뒷받침이 돼줬고 또 업종도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 DB하이텍이 속한 전기전자 업종이, 이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5.28%, DB하이텍 종가는 7%, 전체 코스피 지수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최고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3.76%. 종목이 맞아 떨어졌죠. 주가 지수도 받고 업종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 DB하이텍이라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2월 9일이면은 이렇게 미 중국의 SMIS 규제 강화, 뭐 삼전, DB하이텍 영향은 어떤가? 거기서 이제 내용이 DB하이텍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뭐 추정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많고 가동률이 16개월 연속 최대다. 공장이 그냥 계속 풀가동 이제 16개월 연속 최대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 초과에 따른 수혜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들 좋은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미 12월 9일 9일이면은 그렇죠. 요 날입니다. 이런 언론에서 기사가 1차적으로 나오고 또 요때도 오르니까 이제 추가적인 기사가 한번 나왔죠. 그렇죠. 오르고 난 다음에 DB 하이텍, 이 파운드리 생산 단가 인상, 이것도 제가 그때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 공급이 딸리다 보니 단가를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이제 나왔었죠. 그게 이 날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차트 중심의 설명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일단락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고수가 자신이 매매했던 결과를 뭐 실제 매매했던 동영상이든 실제 결과했던 그런 수익률이든 그런 당일에 매수했을 때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차트적인 부분만을 설명했을 땐 우리가 쉽게 차트만 잘 보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금 살펴봤듯이 이런 주가지수의 모습도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또 이런 업종의 모습도 또 맞아 떨어졌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은 단순히 차트만 보게 되죠. 또 이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수급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종목의 이런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누구죠? 그렇죠. 기관들이죠. 수급도 봐야 되고 그런데 수급을 아예 얘기 안 하고 차트만 그렇게 말씀드려서 끝났다면은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21선 눌림목에서만 잘 매수해도 이렇게 큰 상승폭이 나오는 종목들 나도 선정할 수가 있겠구나. B라는 종목을 그런 위치에서 매수했는데 뭐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져. 그날은 주가지수 빠지는 날, 그 업종이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날, 이런 이런 개별 종목만의 이런 특징도 없는 종목, 단순히 차트만 동일한 위치에서 매수했다고 그 고수가 얘기한 위치하고 유사하다고 다 오를 수 있을까? 절대 없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차트 하나만 그 고수가 말한 차트의 위치만 갖고 상승하는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이 또 그런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종목 외에 변수들이 주가지수와 업종과 또 그 종목만의 특징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에서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만을 갖고서는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확률이 떨어집니다. 주식은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만 주가지수 업종, 수급, 그리고 그 종목의 업종에 대한 성장성.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보고 이 종목을 접근을 했을 때 그들과 아무리 똑같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 자, 주식을 공부할 때는 그런 여러 고수들이 말하는 그런 차트 부분 무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참고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던 그런 기준들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서 그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을 때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것도 나의 하나의 매매 기준으로 삼고 또 그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시장에서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야
우리가 시장에서 앞으로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말한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없고, 그들이 그러한 상승 종목을 매수한 것을 영상으로 올렸을 때 그날의 주가 지수도 보고 그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보고 또 수급도 보고, 단순히 차트만, 그들이 말한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차트를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을 분명히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